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글배우 지음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요. 오늘은 2부 너무 참기만 하느라 지쳐버린 당신에게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연애를 위하여 사람은 저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 모두 다른 장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밝고 사회성이 좋으며 누군가는 내성적이지만 생각이 깊고 누군가는 마음의 여유가 있지만 행동의 속도가 느리고 결정을 잘 못하고 누군가는 마음의 여유가 없지만 행동이 빠르고 결단력이 좋고 고유의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지점은 내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상대가 가졌을 때입니다. 나와 반대가 되는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못 받아 사랑에 대한 표현을 잘 못하고 마음이 굳어 있다면 사랑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청소를 잘 못하면 청소를 잘 하는 사람에게, 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부지런한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나와 반대인 사람의 매력에 끌려 연애를 시작했다면 나와 반대여서 내가 좋아하는 점이 있는 반면 나와 반대여서 나와 안 맞고 그런 점이 시간이 지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투게 됩니다. 나와 반대여서 끌렸지만 그 사람의 안 좋은 점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이해하기 어렵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연애가 좋은 연애가 될 수 있을까? 사랑의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상대를 위해 변하고 싶은 의지가 있을 때 좋은 관계가 됩니다. 누구는 삼각형이고 누군가는 네모일 때 삼각형과 네모의 고유의 성질은 어릴 때 정해져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각형과 네모가 함께하면서 서로 찌르고 상처를 주고받지 않게 서로의 모난 부분이 서로에게 맞게 깎여야 합니다. 이때 어렵고 힘들지만 깎일 마음이, 변하고 싶은 의지가 서로에게 있느냐에 따라 서로에게 주는 상처가 줄어들고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스스로 변하고 싶은 의지가 없으면 타인이 나에게 맞춰주기만 바란다면 그 연애는 상처뿐인 연애로 끝나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을 자신과 닮아가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욕심냅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주기를. 그러나 내 욕심이란 걸 인지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나와 다름의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대를 나와 같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는 건 상대가 내 곁에 오래 있게 되자 내가 욕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욕심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절해야지만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이 있는가와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함께 짊어지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나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며 내가 좋음을 못 느끼는 연애를 하면 연애를 지속할수록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 지속되기 때문에 내가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자신을 미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성향이 있고 우리는 다름에 끌립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매력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성향이 있고 우리는 반대에 끌리기에 분명히 내 성향을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다면 분명 아직 못 만났을 뿐입니다. 이별했거나 아직 사랑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만의 고유의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누군가가 자신의 전부를 걸 만큼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만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란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와 사랑하고 있다면 하루하루 셀 수 없이 많은 예쁜 사랑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타인을 잡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수록 서운해지고 속상해집니다. 상대가 나에게 연락을 자주 안 하든, 상대가 나보다 다른 친구를 더 찾든, 상대가 나와 약속을 잘 잡지 않든 그런 상대를 바꾸려 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를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걱정해주면 됩니다. 내가 보고 싶으면 찾아가고 바빠서 그 사람이 못 보면 전화하고 전화해도 그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다음에 전화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좋은가?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상대는 안 그럴 수도 있는 성향의 사람이고 성향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가?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 상대한테 바랄 필요 없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니 내가 지치고 상대가 바뀌었으면 하니 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는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성향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꾸려 하면 할수록 상대는 멀어집니다. 내가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 가까이 있고 싶나요? 아니면 먼 관계의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인연을 끊고 싶은가요?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바뀌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오지 말라고 해도 나를 자주 찾을 것입니다.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자신이 잘 산다고 느낍니다.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을 때 자신이 잘 산다고 느낍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더니 완전히 멀어져 아예 볼 수조차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대로 떠나보내면 됩니다. 그 사람은 언젠간 분명 나를 떠날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내가 좋으니까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나를 내가 좋아하는 만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내 욕심입니다. 상대방은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만날 때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나를 점차 더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좋은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서운함을 주고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연인들이 자주 싸우는 이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상대방에게 서운한 이유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언어와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 행동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문제라고 얘기하며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고쳐야 한다고. 그럼 상대가 아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럴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상대도 자신의 생각이 있어서 말하고 행동한 거고 그런 자신의 행동과 언어를 잘못되었다고 지적당하니 기분이 나쁩니다. 한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말과 행동을 해서 기분 나쁘고 다른 한 사람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했는데 자신의 말과 행동이 문제로 지적되어 상대방이 바꿔야 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납니다. 그럼 두 사람은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애초 대화 자체가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라고 지적하고 상대를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옳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생각을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 서운한 상대에게 대화를 하려면 내가 옳아, 너는 틀려 라고 하면 절대 대화가 되지 않고 싸움만 되고 답답하기만 하며 만약 싸움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대화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애초 내 마음을 몰라준 상대방에게 대화를 할 때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나도 옳지 않고 너는 틀리지도 않아 라는 생각으로 대화를 해야 부정적인 표정과 목소리 톤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정과 목소리 톤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암묵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상황만을 얘기해야 합니다. 너는 무슨 의미로 말한 거야? 그럼 상대가 말하면 아 그랬구나 라고 한 뒤 내가 그게 싫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그 행동은 마음이 조금 그랬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줄 수 있겠어? 내가 옳아, 네가 틀렸어의 억양이 아니라 내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옳고 그름이 아니란 걸 인지해야 합니다. 각자의 생각을 말했을 뿐이고 내가 그게 싫으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가 부탁하는데도 난 너에게 상처를 줄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 사실 그냥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거나 그러나 대부분 부탁하면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싫다는데 굳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분위기만 안 좋게 되고 서로가 피해자가 되니까 그러니 내 마음을 상대가 몰라 서운하다면 이렇게 대화해 보길 추천합니다. 물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매일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이 쉬울 겁니다. 계속 내가 서운하니 나만 옳아, 너는 틀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틀리고 상대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애초 옳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정말 법을 어긋나고 도덕을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내 기분에 따라 상대를 대하는 건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잘해주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금세 안 좋게 대하고 내가 기분이 나빠 상대를 안 좋게 대하는데 상대가 이것을 받아줘야지만 나를 아껴준다 생각하면 상대는 늘 참고 내 기분만 맞춰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기분 나쁠 때마다 나에게 짜증내고 안 좋게 대하면 나는 앞으로 계속 받아줄 수 있나요? 서로가 짜증내지 않고 내 기분대로 상대를 대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서로가 진정 아껴주는 것이고 상처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사람일까 아닐까? 사람은 오래 봐야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분이 좋을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상대방이 넘치도록 잘해주고 배려해줄 때는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기분 좋을 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져 혼자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정신없이 일에 치여 그 사람을 못 챙겨줄 때도 생기기 마련이며 내가 여유가 없어 함께 맛있는 것을 못 먹을 때도 있고 내가 다른 일로 너무 우울해서 항상 기쁘게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힘들 때 필요한 걸 챙겨주지만 나도 힘들 때 그 사람이 나의 필요한 걸 챙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아도 때론 맛있는 걸 못 먹어도 때론 내가 잘해주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해도 그 사람이 그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힘들다고 무조건 서운해하고 자신만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줄 때 충족시켜줄 때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서운해하면 안 되고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 잘 챙겨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때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신념. 택시를 타는데 가까운 거리여서 기사님이 엄청 짜증을 내셨다. 아이씨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운전을 빠르고 험악하게 하셔서 택시 내부의 공기가 차가워지고 뒤에 탄 나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없어. 여쭤봤다. 왜 기분이 나쁘시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가까운 거리여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반대로 그런 걸어갈 거리가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니 아무 말도 안 하셨다. 만약 제가 기사님의 자녀여도 똑같이 택시 타지 말라고 하실 거냐고 물으니 상황에 따라선 탈 수도 있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말을 더 잇지 않았다. 어떤 말을 해도 불리하면 바꾸실 것 같아서.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에 신념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든 하기로 선택한 일이라면. 자신이 선택해놓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된다. 지금 그 일을 그만둘 마음이 없다면 선택한 일을 내 일로서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을 할 때마다 까칠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 사람 주변 사람과 그 사람에게 서비스 받는 사람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불행을 자초하는 선택 3가지. 1.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 2.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 3.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그것을 할 때 쓰는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다면 나는 그것을 많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장소든 무엇이든 좋아하는 것을 많이 만날수록 사람은 우울함, 무기력, 외로움이 극복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가 하는 후회 중 가장 큰 후회는 그 말을 하지 말 걸과 그렇게 말하지 말 걸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주 서운해지는 이유. 상대방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내가 바라는 게 많은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만 만나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연애는 평생을 약속한 게 아닌 서로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기간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해도 내가 만나다 보니 함께하면 평생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면 함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게 많은 사람이라면 내가 바뀌어야지 좋은 사람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많을수록 상대에게 자주 서운합니다. 서운하면 안 좋은 억양으로 말하게 되고 상대는 마음이 상합니다. 물론 상대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고쳐주길 바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상대에게 매일 서운하고 늘 바라는 사람, 그래서 상대에게 자주 짜증내거나 안 좋은 말투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꼭 상대는 나에게 말을 예쁘게 해주길 바랍니다. 말은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쁘게 하지 않으면서 예쁜 말이 돌아오길 바라는 건 욕심이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마음가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많은데 그래서 자주 서운하고 자주 짜증내는데 그걸 다 받아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내가 계속 보이지 않게 상처 주는데 그걸 평생 받아주면서 함께할 사람은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으면서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상대방의 짜증을 받아주면서 살기보다는.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 확실한 건 상대가 지금 내 짜증을 받아줘도 나의 서운함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상대가 받아준다고 해도 나는 계속해서 자주 못마땅할 것이며 계속해서 자주 바라게 될 것이고 나는 서운해하며 서운한 투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나는 누굴 만나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나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짜증에 차 있다면, 그래서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바뀌는 게 좋습니다. 내가 상대를 계속 존중하면 상대도 나를 존중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연애를 통해 성숙해지는 사람. 연애를 하면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고 성숙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성숙해지는 사람은 연애를 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신을 돌아본다는 건 스스로 마음이 편안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후회도 하고 자책도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시간입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물론 사람이다 보니 다음에 또 다른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을 돌아보며 문제를 개선해 나갑니다. 그건 자신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이지 상대방보다 약자여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연애를 하면서 성숙해지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만을 탓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 때문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자신도 안 그랬을 것이고 늘 상대방이 문제라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는 작게만 생각하거나 아예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서운함만 늘어갑니다. 연애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이기에. 우리는 혼자 있으면 자신의 문제를 알 수 없지만 함께 하다 보면 자신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남 탓으로만 돌릴지 내가 내 문제를 찾아 개선해 나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내 문제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만나는 상대방이 자신만 생각한다 해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싫으면 내가 안 만나면 되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만나고 싶다면 나는 내 문제에 더 집중하면 좋습니다. 나를 위하여. 상대방이 계속 남만 탓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문제를 바꾸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본인에게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의 마음과 나의 행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마음만 생각한다면 좋은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사랑이 미안함으로 끝나지 않게 우리는 사랑할 때 더 많이 잘해 주어야 합니다. 안 맞다 생각하는 관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한다. 그래야 후회 없이 끝낼 수 있다. 가장 외로운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많이 감추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화도 내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으며 항상 긍정적이고 속상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남들에게 기대지 않으며 열심히 살고 남들의 힘든 걸 도와주려 하고 배려해 주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힘든 걸 감추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신은 타인에게 잘해주면서 자신은 상대방에게 힘든 이야기를 하거나 기대었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 감추는 것도 있고 자신이 그냥 나다운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모습일 때만 다른 사람이 자신을 많이 좋아해 주었다면 그것이 그 자체로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말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다 생각하여 힘들수록 더 혼자가 되려고 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친구가 많아진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누가 칭찬해 준다고 진정한 외로움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잘하지 못했을 때 고생했다고 안아주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고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하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누군가와 깊게 같은 편이 되기 어려워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처럼 해준다면 내 편이다, 같은 편이다 생각이 들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감정 기복이 심하면 사람이 금세 지칩니다.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정을 따라다니느라 스스로도 너무 불안하고 힘듭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원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는 마음이 큰 사람, 가면을 많이 쓰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가면을 벗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우선 좋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마음이 좋은 것 같은 걸, 내가 즐거운 일을 찾아 시도해 봐야 합니다. 그걸 찾고 시도할 때 그 지점에서 내 모습이 좋아지고 가면을 벗고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감정 기복은 줄어듭니다. 감추는 모습이 줄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늘기 때문에 나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내가 하는 게 다 좋아서 맞춰주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나에게 양보해 준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에도 고맙다고 습관처럼 자주 말해준다면 양보해주는 입장에서는
훨씬 의미를 느끼고 기분이 좋아져 더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순간, 좋아하는 사람이 멀어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기대했던 일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 해야 할 일이 잘할 수 없는 일이라 느껴질 때, 모든 사랑의 끝은 있다. 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덧 서로에게 소홀해지며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의심이 들다가 어느덧 제일 미운 사람이 되고 서로가 맞지 않는다는 걸 서서히 느껴가며 이별을 말하며 사랑이 끝나기도 한다. 또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는 다툴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많이 의지하며 많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 오다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사랑의 끝은 찾아온다. 오래 기르던 강아지가 세상을 먼저 떠나기도 하고 어릴 때 항상 내 편이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느새 내 곁을 먼저 떠나게 되고 그리고 언제나 나를 제일 걱정해주고 나를 제일 사랑해주며 어릴 때부터 나에게 많은 잔소리를 해오시던 사랑하는 부모님도 시간이 지나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영원할 것 같았던 모든 사랑에는 끝이 찾아온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내가 조금 더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며 내가 조금 더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내가 조금 더 그 사람을 안아주고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조금 더 자주 찾아가고 조금 더 오래 함께 걷고 조금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 그럼 우리의 사랑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좋은 기억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각자의 마음 속에 사랑은 희생이란 단어를 동반한다. 내가 희생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인생에서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고 가장 기쁜 일일 것이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필요하다. 나중에 당신의 사랑이 덜 슬프게 그리고 더 아름답고 좋은 추억으로 끝나기 위해 이별은 슬프지만 이별 후 후회는 더 가슴 아프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경험은 평생에 있어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 외로운 이유. 혼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느라 지쳤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 별로이기에 내가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린다 생각하기에 누군가 다가오면 거리를 두고 나도 어느 이상은 늘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도 계속 사랑받으려 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랄 때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신경질적으로 자꾸 변해가는 이유, 내가 오랫동안 못 쉬어서 지쳐서 예민해졌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신경질 내지 않고 좋게 얘기했을 때 아무도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상황 모두일 때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예를 들어 내가 허기진 상태인데 햄버거를 좋아하는지 알고 햄버거를 스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추를 주든 빵을 주든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나는 이미 무언가를 받지 않아도 좋거든요. 내가 스스로 내 허기를 채울 수 있으니까. 내가 허기진 상태에서 햄버거를 좋아하는지 알고 스스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면 나는 타인이 나에게 무얼 주든 안 주든 그게 지금 내 햄버거보다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스스로 내 허기를 채울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주는 아주 작은 상추와 아주 작은 빵이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엄청 중요하게 생각되어 그게 별로 맛이 없어도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한테는 그것뿐이니까요. 그래서 상추를 많이 받기 위해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줍니다. 그러나 상추를 받으면 상추를 받을 때 잠시 좋고 이내 불안해집니다. 상추를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될까봐. 그러다 내가 잘해주었는데도 상추를 받지 못하게 되면 제일 좋았던 사람인데 제일 미워집니다. 아주 밉고 서운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외롭고 공허합니다. 인연을 끊어내야겠다 생각하지만 삶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다 결국 나는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내 허기를 내가 채울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허기란 진짜 배고픈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만족감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앞으로 내 허기를 채울 수 있을까요? 내가 일단 햄버거를 좋아하는지 또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면 내 허기를 채울 수 없습니다. 되게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 눈치를 많이 보며 자란 사람은 자신에게 실수와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햄버거든 무엇이든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른 것도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먹다 보면 내가 안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시간을 거쳐 내가 좋아하는 게 햄버거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봤는데 만약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면 그것은 실수와 실패의 시간입니다.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만나며 스스로에게 많은 실수와 실패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행복하지 못합니다. 실수와 실패할 기회를 주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햄버거인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 내가 내 허기를 스스로 채우는 사람이 되면 더 이상 누구의 말이나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 허기를 내가 채울 수 있다면 나는 이미 만족스럽고 이미 행복하거든요. 내가 내 허기를 채움으로써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는 햄버거로서. 계속 타인의 시선에 갇혀 힘들다면 주변의 작은 말 한마디도 나에게 크게 들려 늘 상처받는다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며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은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허기를 채울 수 없다면 그러니 자책하지 말고 그냥 의식하세요. 아, 의식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나를 받아들여 보세요. 아, 나는 의식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한번 허기를 채우는데 시간을 써보세요. 나에게 실수와 실패할 기회를 줘서 나에게 햄버거를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를 만나면서 찾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에게 햄버거 같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 스스로 허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나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또 연애에서 상대에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계속 상처받으며 잘해주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줄어듭니다. 왜냐? 현재가 좋으니까요. 현재가 좋지 못한 사람은,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많이 후회하고 미래를 많이 걱정하거든요. 누구나 타인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말하는 건 지나치게 의식해 스스로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미워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타인을 의식하기 싫은 나였지만 그동안은 방법을 몰라서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힘들어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허기를 채워나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나를 위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앞으로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